사건 최초 보고. 지난 2023년 5월 티맵프 사태 전조현상 최초 포착. 팀은 위메프의 모기업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이 판매금 정산 주기를 기존 일주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더니 같은 해 10월에는 2개월까지 쭉쭉 늘려버린다. 당시에도 판매자들 사이에선 정산 지연 문제로 말이 많았다는데 그땐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미처 몰랐고, 그러는 사이 큐텐은 2024년 2월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 3월에는 애경그룹 AK몰 인수까지 벌써 6번째 M&A였다. 그 즈음 팀원은 10%라는 초특가 할인 상품권과 팀원 캐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결제대행사가 판매대금 정산을 보려 돈 흐름을 막아버린 게 바로 올 여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티맵프 사태의 시작이었다. 이후 정산금 지연 및 환불 지연 피해자가 속출하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팀원 위메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까지 여파가 미치더니 급기야 금융당국, 검찰,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나서서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는데, 1960 엑스파일 사건 보고 계획된 적자, 예견된 실패, 티맵프 사태 밝혀진 원인들 하나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티맵프 사태.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획된 적자, 예견된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커머스 기업, 즉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의 롤모델 중 하나는 쿠팡 또는 카카오겠죠. 일명 계획된 적자 전략.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빠르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나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성공 사례들입니다. 큐텐의 계획 역시 비슷했습니다. 이미 G마켓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본 경험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큐텐의 핵심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Q익스프레스는 큐텐 자회사들의 배송과 물류를 책임지는 회사로 물류량이 늘어날수록 상장에 유리합니다. 때문에 구영배 대표는 국내외 가리지 않고 이커머스 기업들을 하나씩 사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지난 2019년 인도 3위권 오픈마켓인 샵클루스 인수를 시작으로 2022년 티몬을 전격 인수하고 2023년에는 인터파크 쇼핑 도서 부문인 인터파크 커머스와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합니다. 2024년 들어서는 나스닥 상장 기업이 운영하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전격 인수하기도 했죠. 그리고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 기반 온라인몰 애경몰 인수까지 무려 6번의 M&A를 거치며 한국과 동남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24개국에 발을 뻗치고 있는 한국계 최대 규모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납니다. 큐텐이 인수한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적자 기업이라는 점이죠. 한때 티몬은 기업가치 1조 원을 달성해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고 2021년까지만 해도 기업가치 2조 원까지도 바라보는 유망 기업이었지만 이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며 2022년 1,400억 원의 누적 손실을 내는 등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큐텐이 굳이 적자 기업들을 인수한 까닭이 있습니다. 인수할 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큐텐은 자사 지분을 넘기고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즉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끌어모아 손쉽게 규모를 그럴싸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외형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Q익스프레스 거래액을 부풀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보니 인수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이커머스 기업들이 모두 성장하는 와중에도 티몬과 위메프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중 유일하게 매출도 줄고 영업 적자도 늘어났던 거죠. 또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 기업을 기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겁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자마자 조직 개편을 통해 재무 파트를 큐텐으로 통합합니다. 이에 대한 별도 조직 개편 공지도 없었다고 하고요.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영업과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며 가혹한 판매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매달 판매 건수 목표량이 하달됐고 목표량 충족 여부에 따라 인사 고가가 매겨지고 성과급이 책정됐죠. 모든 업무 지시가 사장님 지시입니다 라고 시작했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온 상황. 회사 재무 상황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의문을 가져도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내실 없는 적자 전략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적자를 내더라도 유동성, 즉 돈의 흐름을 잘 관리했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죠.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운 제도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고무줄 같았던 정산기간.
티몬과 위메프 같은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으로 정해진 판매 대금 정산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보다 확연히 차이나는 훨씬 긴 주기의 정산 기간을 설정해도 괜찮았던 거죠. 왜 친구들 사이에 돈을 빌려도 계산은 확실히, 정산은 빠르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 업체들은 정산을 최대 2달 뒤에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정산이 밀린 적도 있다는데요. 티몬과 위메프는 6년 전에도 판매 대금 정산이 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판매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판매 업체에서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 특히 영세 업체들은 빚을 내어서 생계를 유지해왔을 만큼 이 정산 지연 이슈는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둘째, 판매 대금 유용 문제. 최장 70일 동안 판매 대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 현장에 출석해 위시 인수 당시 티몬 판매 대금을 일부 유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것도 티몬과 위메프 대표도 모르게 돈을 빼내어 간 것인데요. 금감원장은 뒤늦게 불법 사용 흔적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온라인 거래액만 총 20조 원 규모. 이커머스 거래 규모는 커졌지만 정산금 보관 및 사용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전혀 미비했던 게 원인입니다. 현행법상 티몬, 위메프는 허가업체가 아닌 등록업체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와 달리 결제 대행사, 159곳의 피지사들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는 피해를 막을 최후의 수단인 지급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업계 관행이었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산대금을 유용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가 예견된 실패인 이유는 바로 불과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슷한 일이 반복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선불상품권 환불 대란 사태, 자본 잠식 상태에서 고객 63만 명에게 2,663억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냈던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과 이번 티메프 사태는 상당히 흡사합니다. 높은 할인율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선결제 후 상품권을 발송하는 등 수법이 유사하고 정산대금을 줄 여력이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폰지 사기 행태를 보였다는 건데요. 당시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고 오는 9월 법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판매대금을 은행과 같은 중립적인 제3자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구멍은 여전합니다. 티몬과 같은 중간 위탁 판매 업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티메프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업체만 6만 곳, 최악의 경우 피해액만 1조 3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 구영배 큐텐 대표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모럴 해저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쿠팡의 적자 신화를 따르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실 더 있습니다. 에이블리, 반란, 머스트잇, 퀸잇, 크림까지 자본 잠식 상태의 국내 쇼핑몰들에게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번 티메프 사태는 선결제 후정산 방식, 즉 판매대금 돌려막기 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으며 이커머스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면 쿠팡, 실패하면 머지포인트. 이번 티메프 사태를 이렇게 정리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적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남의 돈, 즉 판매자와 소비자의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지마켓 창업자였던 구 대표는 이걸 몰랐나 봅니다. 경제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지금까지 강신우 PD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